이제 계속해서 심학수로 시효 기간과 기산점을 살펴보겠습니다. 20년간의 조문인데 20년 자체를 시험을 출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기간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언제부터 이 시작점을 어떻게 특정할지가 문제입니다. 쟁점은 점유자가 실제 시작한 점은 이 시점입니다. 실제 시작한 시점은 이때부터 했어요. 그리고 이때까지 하고 있는데 그 시작 시점을 임의로 선택해서 이때부터 20년 아니면 이때부터 20년을 선택할 수 있는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뭐냐면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시점 때부터 20년을 갖췄는데 이때부터 20년이 되는 시점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이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 얘기는 기산점을 임의로 실제가 이때인데 점유자가 임의로 이때부터 했습니다 하고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 완성자의 지위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쟁점들이 있는데 예컨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됐어요. 이 시점에. 그런데 왜 이렇게 기산점의 원칙을 실제로 점유한 계신때를 원칙을 하고 임의로 선택할 수 없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제3자가 토지, 부동 점유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아니면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나중에 자세히 볼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 부분 때문에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원칙은 실제 점유를 개시한 시점을 기산점한다. 자, 교과서를 보게 되면 자습서 183쪽 4- 가항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가 언제 완성되었는지에 따라 점유자의 제3자의 우열, 바로 이겁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이때 됐을 때 그 이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와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 그 우열 관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열 및 대항력이 달라지므로 점유자는 실제로 점유를 개시한 때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하고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있으면 이러한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자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했는지 아니면 이후에 취득했는지에 따라서 우열관계 및 대항력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그럴 염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점유기간 내내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입니다. 제3자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만 상속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걸 포괄승계라고 하죠. 그러한 경우를 하더라도 소유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로 봅니다. 요거 하나 주의해서 보십시오. 상속인 경우에도 소유자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던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거. 그 경우에는 임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취득시효 자, 이렇게 점유를 개시를 했어요.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 완성 이후에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소유권 제3자 앞으로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런데 이때 소유자가 바뀐 이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을 때 2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이 시점이 아니라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점유취득과 완성 이후에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고 그때를 소유자가 변동이 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됐겠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20년이 완성되는 경우에 뭐라고요? 시효취득 주장하는 점유자는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완성이 됐지만 다시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취득시효를
다시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계산점을 삼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점 삼아서 20년이 경과됐으니 이를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개시는 이때지만 이게 예의 두 가지 사항입니다. 자, 요거는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최근에 10년간 출제되지 않았지만 과거에는 출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아셔야 합니다. 점유의 승계. 네, 점유의 승계. 자, 점유는 20년이에요. 그렇죠? 20년간의 점유예요. 점유자가 변동이 없으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점유자의 변동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좀 이해를 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점유 개시가 있었어요. 점유 개시. 쭉 왔어요. 그러다가 20년이 됐는지 안 되지는 이제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이 시점에 승계가 이루어져서 그 승계는 뭐 특정 승계일 수도 있고 포괄 승계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갑이 점유를 했고요. 갑이 점유를 했고 을이 점유는 이제 을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 시점에 을이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이제 행사를 하려고 해요. 만약에 그런데 특정 승계, 자, 이 승계가 있는데 갑에서 을에게 점유권 승계가 특정 승계, 포괄 승계가 아닌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승계라면 을은 점유를 을의 점유만을 기초로 서 20년을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요. 즉 점유를 이때는 분리를 점유를 분리한 점유가 갑점을 을점유했는데 분리시킨다. 아니면 을의 점유뿐만 아니라 갑의 점유를 병합해서 함께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승 경우에는 이 경우도 가능하고 이게 점유 병합입니다. 그리고 이걸 할지는 을의 자유예요. 어떤 경우에? 특정 승계인 경우. 특정 승계가 뭐다? 점유권을 특정하는 원인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포괄 승계 상속이 아닌 경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을의 점유와 병유를 병합은 이제 병합인데 이 경우가 언제냐면 을의 점유만 단독 점유만으로는 20년을 안 되는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는 갑의 점유도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갑 플러스 을의 점유를 합산하니까 20년이 된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갑의 점유가 타주 점유였으면 그 하자는 승계가 됩니다. 그 얘기는 점유를 기간을 계산할 때 갑점유, 을점 이게 10년이고 요게 10년이면 단독을 못하니까 10 플러스 10 하면 20년 요건을 갖추지 않습니까? 근데 소유의 의사를 판단할 때 비록 을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권한의 성질상 인정되더라도 갑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하자가 승계돼서 소유의 의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시험이 이제 포괄 승계에 관해서는 이제 나오는데 특정 승계 끝은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는 나오질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을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이게 점유의 분리예요. 아니면 합산해서 주장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특정 승계. 하지만 이 선택은 을의 자유다. 근데 포괄 승계. 이 승계가 포괄 승계가 항상 뭐라고 했죠? 상속인 경우입니다. 상속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을은 자신의 점유만을 분리해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포괄 승계의 경우에는 언제나 갑과 을의 점유를 병합해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을의 점유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해서 갑과 을의 점유를 한다. 다만 을의 점유를 원칙으로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 어떤 게? 을의 점유가 상속이잖아요. 상속이 아닌 새로운 권한에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경우가 아니라면 단독으로 을의 점유만을 분리해서 할 수 없고 갑과 피상속인 사망자의 점유와 함께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죠. 갑의 점유가 타주 점유일 때는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다. 그 하자를 승계한다. 거기까지 배웠었습니다.
요게 특정 승계, 포괄 승계를 해서 구분해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특정 승계, 포괄 승계 나눴잖아요. 특정 승계에는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아까 을이었습니다. 을, 갑, 점유, 을 있었죠. 을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이게 점유에 불리고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 을의 점유와 갑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병합이에요. 이는 적적으로 특정 승계인의 자유다. 다만 병합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하다도 승계한다. 다 배웠습니다. 포괄 승계, 상속입니다. 분리 주장 못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뭐다?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 승계인이, 포괄 승계인인 을이 소유자에게 나 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합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 그러한 경우에는 분리주장이 가능하다. 요거까지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인 경우에는 분리해서 주장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타주점유면 상속인의 타주점유다. 왜냐하면 분리주장이라 병합주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칙적인 모습은요. 만약에 분리주장이 가능하다면 하자는 승계되지 않겠죠. 만약에 병합, 원칙적인 분리주장 못해요. 을은 갑의 점유도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말해서 갑의 점유가 피상속의 점유가 타주점유면 그 하자가 승계이기 때문에 타주점유가 된다는 거. 상속은 새로운 권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이 표현도 기억해 주십시오. 새로운 권한이다. 여기 새로운 권한에 의한 점유지 않습니까? 근데 상속은 새로운 권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원인이 있었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점유권에서 이미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꼼꼼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자습서 페이지 184쪽 다다시 1항에 보면 제가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개념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민총 시간 때 배웠던 내용이지만 다시 복수 차원에서 써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거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효과. 그럼 점유취득시효의 요건,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고 평온 권형성 인정되고 20년간 점유가 인정되면 효과가 있겠죠. 그럼 효과가 중요합니다. 자,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해요. 등기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지금 언뜻 보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잖아요. 그러면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187조에 따르면 상속, 판결, 공용 징수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 없이도 취득하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 규정은 앞서 본 것처럼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동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민법에서 등기를 해야 물권 취득의,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기적 청구권이 발생한다. 취득시효 완성의 요건을 갖추면. 그런데 그 성격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 왜냐하면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 취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인 반대말은 뭐죠? 물권적 청구인데 그러면 소유자주의에서 행사하는 거잖아요. 아직 등기를 해야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건 채권적 청구입니다. 즉 시효 취득자는 등기를 해야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거면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특성입니다. 채권적 청구권. 이 채권의 특성이 뭐였죠? 상대권이고 이행에 문제가 있다. 즉 물권은 이행에 문제가 남지 않지만 이행에 문제가 있다. 이행의 문제가 뭐죠? 상대방이 급부를 이행하면 채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상대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근데 이 상대가 특정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채권을 설명할 때 매매계약이었습니다. 즉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의 상대방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아니면 매매대급 지급 청구권이 있는데 그 청구권들은 다 채권입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누구 상대로? 매수인의 상대로 해서 매수인은 매당 상대로 행사하는 권리입니다. 그 채권의 개념은 채권의 상대방이 즉 채무자가 특정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붙잡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 청구 때문에 그 상대방,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는 누군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겠죠. 채권자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리고 협조가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필요한 서류를 건너받아야만이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채권자 청구권의 그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 채권자 청구권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소유자가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에 있을 때 이 개념을 갖고 이제 이해를 하거든요. 채권자 청구는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거다. 채권이게 그럼 채무자가 누굴까? 채무자가 누구냐면 기억하십시오.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러니까 시효가 20년 개시로부터 실제 개시한 날로부터 원칙에 따라서 실제 개시를 기산점 삽적 그날로부터 20년이 완성된 시점. 점유취득시효 완성된 시점이 언제냐면 20년이 기간이 되는 시점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법률상 소유자입니다.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외형상 등기부상 소유자이더라 하더라도 전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배웠지 않습니까? 가불명에서 의뢰 채권행위가 무효이거나 아니면 물권행위가 효력이 없어서 무효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외형상 소유자와 진정한 소유자가 다르다.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는 외형상 소유자 상대로서 방해제거 청구할 수 있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아니면 법률상 소유자입니다. 그럼 채무자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점유취득시효 완성했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한 당시의 소유자가 아닙니다. 소유자는 딱 특정됩니다. 객관적으로. 언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예컨대 이거는 20년이 딱 된 기간 시점입니다. 왜냐면 20년 되고도 바로 행사 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헷갈리지 말려면 나중에 그 이해를 위해서 한 겁니다. 점유기간이 개시가 이때 됐어요. 그리고 20년 됐어요.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죠. 근데 등기를 이때 할 수도 있고 이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가 21년이 되고 22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이때 행사했다는 건데 이때 당시에 소유자를 의미한 게 아니라 소유자는 누구다? 20년이 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일에 채무자, 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법률상 소유자가 채무자라는 거. 그게 반드시 기억할 포인트입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입니다. 중요합니다. 심화학습. 만일 그 당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 갑을 병 있어요. 근데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병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등기는 효력이 없어요.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예요. 그러면 누구다?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법률상 진정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등기부상 소유자는 병이지만 이 사람이 원인무효 등기면 누구다?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애물이 있네요. 무효인 등기들이 있잖아요. 말소를 시켜야 하잖아요. 근데 취득시효 완성,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완성자는 점유자예요. 채권적인 청구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접 이걸 말소시킬 수 없다. 못한다. 이 말소는 뭐죠? 214조 소유자의 지위에서만 가능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채권자 청구 때문에 등기를 해야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오직 갑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이 가만히 있으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이 사람을 대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등기 원인이 원인 무효 등기이면 법률상 소유자를 대의하여 원인 무효 등기를 말소한 다음 법률상 소유자부터 이전 등기를 받아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먼저 등기채권이면 이전 등기 방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는 것이 표현에 나온 겁니다. 실무상은
자, 이전 등기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채권자 대권 행사하는 경우는 몇 군데 있었죠? 방해제공 청구 때 우리가 처음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중매매 때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그거 기억하십시오. 의미. 다음에 소멸시효. 채권이잖아요. 채권이면 소멸시효가 걸려요. 다만 점유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시효가 중단된다. 점유를 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중단된다는 거 제가 총칙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다음 점유 취득 시효 완성 후 제3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무슨 얘기냐면 자, 이때부터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제가 그 약간 취득시효 완성의 그 채권자 청구권이고 그 채권자 청구권의 상대방 그 채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진정한 법률상 소유자다. 무슨 얘기,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토지예요. 갑소유예요. 을이 점유를 개시를 했고요. 쭉 왔어요. 20년이 됐어요. 즉 점유취득 시효 완성 시점이에요. 이때는 이 당시에 소유자가 누구죠? 점유취득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청구권의 성격 때문에. 그러면 이 당시에 채무자는 누구다? 갑이에요. 그런데 을이 아직 등기를 안 했어요. 그 이후에 갑이 정에게 제3자에게 매매를 해서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아직 을이 등기를 하기 전에. 이 경우에 법률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을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한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정에게 주장을 할 수 있냐. 일단은 먼저 선결 과제는 뭐냐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냐를 먼저 해야 합니다. 언뜻 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고 했죠? 점유취득시효 완성. 이 기산점이 여기 개시시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 개시 기준에서 20년이 되는 그 시점에 소유자가 채무자예요. 채무자는 갑이었어요. 즉 정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한테? 갑에 대해서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지만 채권적 청구권의 특징이 뭐다? 채무자가 특정되어 있다. 특정된 사람이 아닌 제3자에 대해서는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정에 대해서는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특정이 되는지를 계속 강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을은 정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갑에서 정으로 나간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 아니면 103조 위반의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을은 정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취득시효를 주장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토지는 정이 갖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법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산점을 임의로 기산하는 것도 만약에 임의로 기산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점에 20년을 계산하고 20년이 되는 시점을 임의로 기산하면 되죠. 이 시점을 하는 겁니다. 실제 개시는 이때인데 임의로 할 수 있다면 이 시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0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돼요? 정이 되잖아요. 그럼 법적 효과가 달라져. 이 경우에는 임의로 이 시점부터 하게 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단 소유자는 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행사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임의로 선택을 못하게 한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채권이잖아요. 을이 갖고 있는 건 채권이고 이 사람은 뭐예요? 물권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물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을이 갑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채권자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그럼 물권과 채권이 싸울 때는 물권이 우위에 있다. 그것도 기억을 하십시오. 이중매매 때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권을 내용했을 때 사용 수익 처분의 내용이 있다. 소유권에는. 그리고 배웠죠. 매매나 증여 계약을 채권 행위에 해당되는 매매가액 체감 사실만으로서 소유자의 사용 수익 전문 권능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처분수권을 수여했다 하더라도 그 처분수권안을 수여받은 사람이 일정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등기를 넘겨주지 않는 한 처분 권능 제한은 되지 않는다. 기억나십니까? 마찬가지로 점유취득시효 완성이 됐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그 당시에 진정한 소유자 상대로 채권적 청구권을 가질 뿐이고 그런 채권적 청구권을 가졌다고 해서 소유자의 처분 권능이 제한되는 건 아니란 겁니다. 따라서 갑이 정에게 매매를 한 것은 유효합니다. 예외적으로 이게 허위 표시 때, 그때는 의사 표시가 무효이기 때문에, 아니면 백삼주의일 때는 다른 경우일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을 실현을 못하는 거죠. 대신에 을의 입장에서는 갑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구제수단이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을이 입장에서는 이제 이 토지 자기가 점유의 목적물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을 상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걸 매각했기 때문에 매매등을 받았을 거고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을이 갑을 상대로 어떤 권리 구제 수단이 있을지가 중요한 또 쟁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 키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이 이해의 포인트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